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 자식 키우고 집을 일구며 인생의 반을 같이 걸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일이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한 여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윤금자, 71살, 경기도 고양에 사는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남편과는 25세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남편의 바람이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전화기 비밀번호, 외출이 잦아진 패턴,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꽃 사진과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 그녀는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설마 이 사람이 그럴 리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외로워서 그랬다. 나도 나이 들고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들켰을 때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외로웠다. 그냥 말동무였다. 한 번뿐이었다. 하지만 정말 단 한 번이었을까요? 윤금자 씨는 상담을 받으며 이 질문을 저에게 조용히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에 들켜버린 바람은 10중 8구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의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을 때 그가 과거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3가지 신호,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나 억측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냉정하고도 따뜻한 조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거짓에 속고 있다면 이 방송이 그 안개의 틈을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확인해야 할 이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금자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무엇보다 혼란스러웠던 것이 어디서부터 거짓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시점, 처음 만난 그 여자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혹은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물음들이 그녀의 잠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다면 그가 과거에도 같은 잘못을 했는지 의심해봐야 할 첫 번째 신호는 그의 말 속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난 외롭고 힘들었다. 다음엔 그냥 말동무였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너무 차갑게 하니까 그랬다. 이 세 문장은 바람 피운 남편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윤금자 씨의 남편 역시 이 3가지 말을 모두 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남편 친구 부인을 통해 은근히 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님은 젊었을 때도 술 마시고 늦게 다닌 적 많았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흔적이 처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면서 그 상황을 자신이 아닌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 그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과거에도 비슷한 선택을 했던 반복적인 심리 패턴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인 포인트. 그 사람의 말이 변명을 넘어서 습관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는가? 그 말이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꺼내 쓰는 익숙한 대본처럼 들리는가? 이것을 스스로 묻고 주변의 과거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 것. 그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면을 보는 첫 번째 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선혜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0년 전에도 명절만 되면 이상하게 멀어진 적이 있었어요. 술 먹고 외박하고 말도 안 하고 그땐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보니 그게 신호였던 거죠. 이처럼 노년에 드러난 바람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습관처럼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말투에 나타나고 과거 행적에 남아있고 무심코 지나친 사소한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궤적을 살펴보라.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말, 그 말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내야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통해 그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싶어 말을 던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확인해야 할 것, 남편의 감정 태도에서 드러나는 불륜의 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금자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후 어느 날 남편이 무심코 한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해줬어. 그 말 한마디에 윤금자 씨는 손이 덜덜 떨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의 아내로 살았고 그의 아이를 낳고 밥을 짓고 명절이면 양가에 인사 다니며 함께 살아왔는데 그 모든 시간은 사람 취급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조여오듯 아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 바로 그 사람의 감정 태도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들킨 이후 보이는 태도가 무기력하거나 지나치게 당당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무덤덤하다면 이건 단순한 충격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을 한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면 감정은 당황, 후회,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섞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감정만 유독 과하거나 심지어 감정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윤금자 씨의 남편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애들도 다 크고 우리 나이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이 말 결코 순간의 후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 정도는 덮고 지나갈 수 있다는 내면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감정의 흔적을 지켜보세요. 눈빛이 흔들리는지, 손이 떨리는지, 입술을 깨무는지, 이런 작은 감정의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상황을 충분히 연습해 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이정자 씨는 남편이 불륜을 들킨 뒤 며칠 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TV도 보고, 밥도 잘 먹고, 잠도 푹 자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도 모르겠구나 싶었죠. 이정자 씨는
그때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이 아니야. 처음이었다면 이렇게 뻔뻔하진 않았을 거야. 여러분, 감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진심에서 나옵니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미안해지기 전에 혼자 무너집니다. 하지만 익숙한 사람은 미안한 척을 먼저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미안함, 진짜 후회인가? 아니면 상황 모면용 제스처인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도 말하기 전에 침묵에서 드러난다. 말보다 그 전에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확인 지점, 남편의 경제적 흐름, 즉 돈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외도의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윤금자 씨는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고 난 후 다시금 지난 몇 년의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엔 남편이 돈 관리를 거의 다 했기에 자신은 용돈만 받아 생활해왔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믿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소득은 뻔한데 지출이 이상하게 많았던 달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돈이 나갔는지 묻자 남편은 모임이 있었어. 친구 도와줬어. 애매한 말로 얼버무렸지만 그 돈의 흐름을 꼼꼼히 따져본 끝에 윤금자 씨는 정체 모를 꽃집, 식당, 그리고 숙박비가 포함된 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바로 경제적 흔적입니다. 분류는 감정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늘 돈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분류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노후의 자유시간이 많아지면 그 시간 안에 비밀도 지출도 숨겨진 만남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출의 흐름은 더 눈에 띄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불명확한 카드값이 늘어난다면 그건 분명 감춰야 할 소비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안명숙 씨는 남편이 스마트폰을 쓰면서부터 가계 관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남편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고 그 뒤로는 월급 통장이 아닌 별도의 계좌에서 매달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안명숙 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남편 앞으로 온 신용카드 명세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고급 커피숍, 백화점,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의 소액 결제가 정기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저 주는 돈에만 익숙해져서 그 사람이 무얼 쓰고 다녔는지, 어디에 시간을 보냈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이 말이 참 아프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감정보다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돈이 가는 곳, 시간이 가는 곳, 그곳에 마음도 같이 갑니다. 불륜이 처음이 아니었다면 그 흔적은 돈의 움직임 안에 반드시 남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주기적인 지출이 반복된다면 그건 관계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한 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일을 감추어도 한 달 안에 반드시 드러난다. 경제적 거짓은 결국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흔적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확인 지점을 종합하여 남편의 외도를 파악한 후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현명한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금자 씨는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한 후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해야겠구나. 그녀는 남편을 정면으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했을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바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혼이냐 아니냐, 잡아야 하나 떠나야 하나.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윤금자 씨는 3가지 단계를 밟았습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을 다이어리에 써내려갔습니다. 분노, 슬픔, 허탈,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적어두고 흐르게 했습니다. 어제는 남편 얼굴을 보기도 싫었다. 오늘은 조금 덜했다. 이러다 언젠가는 나 혼자 밥 먹는 게 당연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감정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지출 내역, 통화 기록, 과거 친구들이 전해준 말, 남편의 행동 변화 시점, 이 모든 것을 한 장 한 장 정리해보며 이 일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분노를 데이터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혼란스러울 땐 극단적인 감정에 휘둘리지만 팩트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이 끝나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손뜨개, 난타, 그리고 가볍게 걷는 모임. 그동안 남편만 바라보며 살림에 묻혀 살던 삶에서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랍게도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어디 다녀오는 시간도 짧아졌으며 무엇보다 예전과 다르게 자주 눈치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옆에 머무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 그제야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불륜이라는 건 상대가 나를 떠난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자기 안의 허기를 어설픈 방식으로 채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내 삶을 함께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가장 단단한 복수이며 가장 우아한 대응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의 평정을 지켜내는 자는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의 평정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바람과 그 흔적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서 뜻밖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껴안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금자 씨처럼 노년의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얼어붙고 삶의 모든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첫 번째, 말의 패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숨기려 해도 반복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태도는
진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죄책감 없는 무덤덤함은 처음이 아닐 확률을 높입니다. 세 번째, 돈의 흔적은 감정보다 정직합니다. 작은 지출이라도 그 흐름은 마음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과정은 의심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섰을 때 무너져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이제껏 내 안에 쌓여온 의무감과 죄책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남편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흔들도록 두지 마세요. 그 관계에만 매달리다 보면 여러분이 쌓아온 귀한 시간들이 그 한 장면에 갇히고 맙니다. 정리하고,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세요. 그 결과가 이혼이든, 같이 사는 선택이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묻어뒀던 상처를 건드렸나요? 그렇다면 그 상처는 이제 드러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고 그저 조용히 오늘 하루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이 방송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동반자,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